바로 지금 우리 뇌 속 혈관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과정일 수 있지만 우리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뇌혈관 자체에는 통증을 감지하는 신경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혈관이 90%나 막혀도 신호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치 조용히 밀려오는 파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다른 방식으로 중요한 신호를 보내주며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신호는 바로 다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저는 25해 동안 뇌혈관 질환을 연구해 왔습니다. 응급 상황 속에서 수많은 뇌경색 환자분들을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남기신 안타까운 후회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그때 그 신호를 놓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리에서 시작된 작은 이상 신호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리의 변화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한쪽 다리에 힘이 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거나 자꾸 발이 꼬여 넘어지는 경우, 혹은 발을 끄는 듯한 걸음걸이는 단순 피로나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뇌가 보내는 소중한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신호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신호를 느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나이 탓이겠지. 요즘 피곤해서 그래 하면서요. 운동 부족으로 근력이 약해졌나 보다. 와 같이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그냥 지나치곤 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건강을 지킬 기회를 놓치는 때입니다. 관련 통계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뇌경색을 겪은 분들 중 85%는 발병하기 2주에서 한 달 전 다리에 이상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실제로 병원을 방문한 분은 10%가 차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증상의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설령 알아차렸더라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탓입니다. 그로 인해 삶의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마비, 언어 문제, 인지력 저하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리는 우리 몸에서 심장과 가장 먼 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다리로 향하는 혈액 공급과 신경 전달이 제일 먼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전기가 끊겼을 때 가장 먼 곳부터 불이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다리는 중력을 이겨내고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보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에 작은 문제만 생겨도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다리는 뇌 건강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7가지 징후는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정보입니다. 이 신호들을 알게 되면 더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뇌경색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만났던 환자분들 중 절반이 넘는 분들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하고 아쉬워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첫걸음을 내디드신 겁니다. 어떤 증상이 가장 신경 쓰이시는지 댓글로 편하게 이야기 나눠주세요. 제가 직접 겪었던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사례들은 단순한 병원 기록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 혹은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한 분은 다리가 보내는 경고를 일찍 알아차리셔서 건강한 삶을 되찾으신 분입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그 신호를 지나쳤다가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67살 이경호님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던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걷고 등산을 즐기실 만큼 건강하셨죠. 하지만 한 달 전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등산 때문이겠거니 하고 가볍게 생각하셨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다리의 불편함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시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신 겁니다. 곁에 있던 따님이 이를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곧바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왼쪽 뇌혈관이 70% 넘게 막혀 있었고 이미 작은 뇌경색이 지나간 흔적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금만 지체했다면 심각한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행히 빠른 대처 덕분에 약물 치료와 시술을 통해 건강을 되찾으셨고 지금은 예전처럼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는 등산도 즐기실 만큼 건강해지셨죠. 그 비결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다리의 신호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꼭 귀 기울여 주세요. 그래야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71살 최순자님은 다른 경우였습니다. 그분은 일주일 전부터 왼쪽 다리에 힘이 없고 저린 느낌이 드셨습니다. 가족에게 이런 불편함을 이야기하셨지만 가족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기력이 없으신가 보다 하고 넘겼던 겁니다. 혈액순환 문제로 생각하고 오히려 더 많이 움직이시라고 권유했습니다. 파스를 붙여드리거나 따뜻한 찜질을 해드리기도 했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다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들이 서둘러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모셨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오른쪽 뇌에 이미 심각한 경색이 발생한 뒤였습니다. 그 결과 왼쪽 몸에 마비가 왔습니다. 현재 휠체어 없이는 거동이 힘드시고 말씀도 편하게 하기 어려우십니다.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셨습니다. 제가 직접 뵌 가족분들은 깊은 후회 속에 잠겨 계셨습니다. 그때 바로 병원으로 갔더라면, 다리 아프시단 말을 흘려듣지 않았더라면 하고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뇌 손상은 영구적이었습니다. 따님은 죄책감 속에서 어머니를 간병하고 계십니다. 두 분의 운명을 가른 것은 불과 며칠의 시간, 그리고 몸이 보낸 신호를 알아차렸는지의 여부였습니다. 이 경호님은 다리 증상을 중요하게 여겨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반면 최순자님은 같은 신호를 나이 탓으로 생각하셨고 그 결과가 달랐습니다. 남은 생을 휠체어에서 의지하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알과 모름의 차이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경우를 정말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리 증상에 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신호 하나를 아는 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다리가 보내는 위험 신호 7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드릴 테니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7가지 신호에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벼운 증세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생존 신호입니다. 각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고 자신이나 소중한 이들에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세요.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쪽 다리에 힘 빠짐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의자에서 일어설 때 한쪽 다리만 유독 힘이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근육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뇌에서 다리로 향하는 운동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의 뇌경색 관련 연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850명의 환자를 살펴본 결과 발병하기 한 달 이내에 73%가 한쪽 다리 쇠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뇌졸중 학회에 따르면 다리 힘 빠짐을 겪은 후 석 달 안에 뇌경색이 찾아올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8배나 높다고 합니다. 65살 정민성님은 매일 아침 공원을 거닐던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왼쪽 다리가 약해져 계단 오르기가 버거워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아 병원을 찾았고
오른쪽 뇌혈관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과 치료 덕분에 더 큰 위험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의자에서 일어날 때 양쪽 다리에 힘이 고르게 들어가는지 느껴보세요. 한쪽이 유난히 약하다면 기록해 두시고 이틀 넘게 지속되면 바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알아둘 점은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력 저하는 보통 양쪽 다리에 함께 옵니다. 하지만 뇌혈관 이상은 특정 한쪽 다리의 힘만 갑자기 약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한쪽 다리만 힘이 빠진 적이 있으신가요? 둘째 다리 저림과 감각 이상입니다. 발바닥이 둔해지거나 두꺼운 양말을 신은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이런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치 손미를 걷는 것 같다고도 표현합니다. 이는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혈액 공급이 부족해 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 뇌혈관센터 연구에 따르면 한쪽 감각 이상을 느낀 환자 중 62%에게서 뇌혈관이 좁아진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본 국립순환기병센터의 조사에서도 다리 감각 저하 증상이 나타난 경우 그 후 평균 18일 안에 뇌경색이 나타난 경우가 전체의 54%에 달했습니다. 69세 강수진님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달 전부터 오른쪽 발바닥의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감각이 둔해져 뜨거운 물의 온도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셨죠. 허리 문제로 생각하고 병원을 찾았지만 허리는 건강했습니다. 신경과 정밀 검사 후 뇌혈관의 문제를 발견하고 성공적으로 치료받으셨습니다. 매주 한번 양쪽 발바닥을 만져보며 감각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에 발을 번갈아 담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발의 온도 감각이 같은지 확인하는 거죠. 허리 디스크 증상과는 다릅니다. 디스크는 발끝부터 위로 저림이 올라오고 자세를 바꾸면 완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뇌혈관 신호는 갑자기 한쪽 다리에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세를 바꿔도 불편함이 계속되죠. 지금 여러분의 발바닥 감각은 어떠신가요? 양쪽의 느낌이 다른가요? 세 번째 신호는 걸을 때 발끝이 바닥에 스치는 증상입니다. 건강한 걸음은 발목의 힘으로 발끝을 들어 올려 바닥에 끌리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뇌의 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발목을 드는 힘이 약해지고 그 결과 걸음걸이에 변화가 생깁니다. 발끝이 바닥을 스치고 걷는 소리마저 어색해지죠. 대한뇌졸중학회 자료에 따르면 발끝 끌림 증상이 나타난 분들 중 48%는 이 주안의 뇌경색을 겪었다고 합니다. 72세 박현우님의 경우 아내분께서 가장 먼저 변화를 알아차리셨습니다. 걸음걸이가 예전과 다르고 발끄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셨죠. 신발 밑창 또한 한쪽만 눈에 띄게 달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권유로 병원을 방문했고 작은 뇌경색의 흔적을 발견하여 예방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봐달라고 부탁해보세요. 신발 밑창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쪽 앞부분만 심하게 달았다면 발끝 끌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본인보다 주변 사람이 먼저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의 따뜻한 관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최근 걸음걸이에 대한 지적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네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반복적인 넘어짐입니다. 늘 다니던 길에 문턱에 걸리거나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디디는 경우죠. 자주 휘청거린다면 뇌의 균형 감각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연구 결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한 해 동안 한 달에 2번 이상 넘어지신다면 뇌혈관 건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야마조 그 위험이 무려 5.7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낙상 일기를 써보세요. 하덤 언제 어디서 비틀거렸는지 간단히 기록하는 겁니다. 월 2번 이상 반복되면 하도의 전문적인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넘어진 경험이 몇 번이나 되시나요? 5번째 의지와 무관한 다리 떨림입니다.
좋던데 특별한 이유 없이 다리가 계속 흔들리거나 스스로 멈추기 힘든 움직임이 있다면 뇌의 조절 기능이 약해졌을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의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하도 편안한 상태에서 다리 떨림을 겪는 분들 중 41%에게서 가려운 뇌혈관에 이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의자에 조용히 앉아 5분 동안 다리를 관찰해 보세요. 만약 사흘 넘게 떨림이 계속된다면 제처럼 그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두셨다가 진료 시 의사에게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다리가 떨리고 있나요? 멈추려 해도 잘 안 되시나요? 6번째는 하루 반복되는 어지럼증과 균형 상실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몸이 자꾸 비틀거리거나 바닥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우리 뇌의 균형 담당 기관인 소뇌로 혈액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아침에 더 뚜렷하게 나타나곤 합니다. 밤사이 혈압이 낮아지면서 뇌로 공급되는 혈류량이 줄기 때문이죠. 분당 서울대병원의 하발의 연구에 따르면 어지럼증과 걸음의 불안정을 함께 느끼는 저잔대 환자 중 58%가 뇌경색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서도 만성 평형 장애가 뇌졸중, 하바 발생 가능성을 3.4배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70살 한지영님의 경우 하반 아침마다 어지럽고 걸을 때 중심을 잡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벽에 의지해야만 걸을 수 있을 정도였죠. 귀 문제인가 싶어 이비인후과를 찾았지만 허탈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신경과 검사를 통해 뇌혈관이 좁아진 것을 발견하고 치료를 받은 후에야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초선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 동안 서서 균형을 점검해 보세요. 하루 몸이 휘청거리거나 한쪽으로 쏠린다면 이 점을 기억해 두셨다가 저하다후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에게 꼭 이야기해 주세요. 저혈압이나 귀의 전정기관, 자단이 문제로도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혈관 질환의 가능성도 반복되는 비틀거림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걸을 때 몸이 한쪽으로 쏠리며 중심 잡기 어렵다면 7번째 신호입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는 증상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뇌로 가는 혈관이 잠시 막히는 현상입니다. 막혔던 혈관이 다시 열리면서 일시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몇 분간 다리에 힘이 쭉 빠졌다가 아무렇지 않게 돌아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감각이 무뎌졌다가 금세 괜찮아지기도 합니다. 국내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증상을 겪은 분들의 72%가 석 달 안에 실제 뇌경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중 절반은 불과 48시간 이내에 발생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또한 이 발작 후 90일 내 뇌졸중 발생 확률이 15에서 20%에 달한다고 경고합니다. 73살 김동현님은 화장실에서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15분 뒤 괜찮아졌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지만 아내분의 걱정으로 다음날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작은 뇌경색 흔적과 함께 더 큰 경색으로 번질 위험이 아주 높은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증상이 잠시 나타났다 사라져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증상이 나타난 시간과 지속 시간을 기억해두고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48시간 안에 심각한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졌다고 느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절대 안심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다리에 힘이 잠시 빠졌다가 돌아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병원으로 향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다리가 보내는 7가지 위험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위험을 미리 막고 관리하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다리가
보내는 이상 신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신호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뇌혈관 건강을 지키고 뇌경색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수많은 분들을 돌보며 얻은 5가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첫 번째는 혈압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첫걸음이죠. 혈압은 우리 뇌혈관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가장 좋은 혈압 수치는 약 120에 80입니다. 고혈압이 있다면 130에 80 아래로 조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에 작은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그곳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 혈관이 좁아지고 굳어집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혈관이 막혀 뇌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 혈압이 갑자기 오르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이것을 조조고혈압이라 부릅니다. 뇌경색과 깊은 관련이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다 마음대로 끊는 분들이 계십니다. 혈압이 좋아졌다고 생각해 약을 멈추시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정말 조심해야 할 행동입니다. 혈압약은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약을 갑자기 끊으면 혈압이 다시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뇌경색의 위험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어요. 또 하루 한 번만 혈압을 재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침과 저녁 2번 재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뒤에 재는 혈압이 정말 중요해요. 이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집에 혈압계를 하나 마련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바른 자세로 혈압을 재고 수첩에 적어두는 습관이 좋습니다. 아침 기상 후 30분, 잠들기 2시간 전, 이렇게 하루 2번이면 충분합니다. 재기 전에는 5분 정도 편안히 쉬세요. 등을 기댈 수 있는 의자에 앉아 팔을 심장과 같은 높이에 두고 측정하세요. 일주일치 기록을 모아 병원에 갈 때 의사 선생님께 보여주시면 더 정확한 진료를 받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혈압을 확인하셨나요? 수치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만약 아직이라면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비결은 혈당 관리로 혈관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혈당 역시 혈압처럼 뇌혈관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건강한 분의 공복 혈당은 100 미만, 식사 2시간 후 혈당은 140 미만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시다면 공복 시 130 미만, 식후 2시간 뒤에는 180 미만을 목표로 삼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 내벽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몸에 염증이 있으면 혈관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은 뇌경색을 겪을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또한 당화혈색소 수치가 겨우 1%만 상승해도 뇌경색 발생 위험이 18%나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아침 공복 혈당에만 집중하시지만 식사 후의 혈당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공복 시 혈당은 정상이더라도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식후 고혈당이라 부르며 혈관 건강을 더 빠르게 해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혈당이 너무 낮은 저혈당 상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뇌로 가는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뇌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건강을 위한 실천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혈당 측정기를 준비해 보세요. 주 3번 이상 공복과 식후 혈당을 모두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는 흰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꾸어 보세요. 음식을 드실 땐 채소를 먼저, 그 다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섭취해 주세요. 이 작은 습관이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도록 돕습니다. 간식으로는 과일보다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과일은 식사 사이 적은 양만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빵이나 과자, 당분이 많은 음료는 되도록 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시 최근에 당화혈색소 수치를 확인해 보셨나요? 만약 6.5% 이상이라면 보다 적극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LDL은 혈관 벽에 노폐물을 쌓이게 하여 혈액 순환을 방해합니다. 결국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LDL 수치는 130 미만, 중성지방은 150 미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이 있으시다면 LDL을 100 또는 70 미만으로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반면 우리 몸에 유익한 HDL 콜레스테롤도 있습니다. 이는 혈관 속 노폐물을 청소해주어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립니다. HDL은 남성은 40 이상, 여성은 5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이 간에 부담을 준다는 오해 때문에 복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 복용을 꺼리는 분들이 계시지만 요즘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은 안전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간 수치를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약을 드시지 않고 높은 콜레스테롤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육류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량이 감소하고 면역 기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기 종류와 조리법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삼겹살, 갈비, 베이컨 등 기름진 부위의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닭가슴살과 같은 살코기 위주로 드세요. 생선은 일주일에 3번 이상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조리법은 튀기기보다 찌거나 삶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는 하루 한 줌 정도가 적절하며 호두, 아몬드, 잣 등이 특히 유익합니다. 요리할 때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활용해 보세요. 녹황색 채소와 베리류 과일도 꾸준히 섭취해 주세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6달 안에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아보셨나요? LDL 수치가 130 이상이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운동은 최고의 예방책과 같습니다. 운동이 뇌혈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매우 큽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며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줍니다. 더불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뇌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5번 매일 30분 이상 하기를 권장합니다. 중간 강도란 옆 사람과 대화는 나눌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르기 어려운 정도를 뜻합니다. 빨리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체조 같은 운동이 좋은 예시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15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하면 뇌경색 발병률이 27% 낮아진다고 합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운동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운동 강도를 높이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 뇌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른 아침 운동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벽 시간은 혈압이 가장 불안정할 때이므로 잠에서 깬 후 최소 1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춥거나 더운 날씨도 안전을 위해 실내에서 운동하는 편이 좋습니다. 운동하다가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면 즉시 멈추고 편안히 쉬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걷기는 가장 손쉬운 운동입니다. 매일 아침 30분가량 활기차게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15분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운동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걸을 때는 팔을 힘차게 흔들고 걸음은 평소보다 조금 더 넓게 내딛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걸음수를 확인하면 좋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하루 7,000보를 첫 목표로 삼고 익숙해지면 10,000보까지 도전해보세요. 무릎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수영이나 물속 걷기를 추천합니다.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온몸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제자리 걷기나 스쿼트 같은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해 주세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몇 걸음이나 걸으셨나요? 만약 10,000보 이하라면 내일은 조금만 더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5번째,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중요한 정보입니다. 담배와 술은 뇌혈관 건강에 가장 큰 적입니다. 흡연은 혈관 벽에 직접 손상을 입히고 피를 탁하게 만들어 혈전 생성을 유발합니다. 단, 한개비의 담배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약속입니다. 금연 후 1년이 지나면 뇌경색 위험이 절반으로 줄고 5년 후에는 비흡연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됩니다. 술도 예외는 아닙니다.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다는 말이 있지만 최신 연구에 따르면 아주 적은 양의 술도 뇌혈관에 좋지 않습니다. 권장되는 음주량은 남성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1잔 이하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술을 완전히 멀리하는 것입니다. 수면 부족은 소리 없는 위협과도 같습니다. 잠이 모자라면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오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염증 반응이 심해집니다. 하루 7시간 이상 푹 주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역시 필수적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굳게 만듭니다. 화를 참지 못하거나 불안감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뇌경색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진해져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위한 실천 방법으로 금연을 결심하셨다면 혼자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시작해 보세요. 가까운 보건소에서 상담과 치료를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음주 조절이 힘드신가요? 술자리 횟수부터 줄이는 건 어떨까요? 주 3번을 즐기셨다면 2번으로 2번은 1번으로 점차 바꿔나가 보세요. 편안한 잠을 위해 잠드는 공간부터 가꿔 보세요. 침실은 어둡고 서늘하게 만들어주시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잠시 멀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 나눠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기상 후나 식사 전후에 한 잔씩 좋습니다. 이것을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혹시 담배를 태우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바로 오늘을 새로운 시작의 날로 삼아 보세요. 우리는 뇌경색을 막아낼 5가지 생활 수칙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걸 한 번에 바꾸기는 분명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실천 가능한 것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모여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여러분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 항목을 함께 찾아볼까요? 우리는 다리가 보내는 뇌경색의 중요한 7가지 신호와 5가지 예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간추려서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많은 분들이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거나 저리고 자꾸 넘어지는 현상을 나이가 들면 당연히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뇌가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증상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더 큰 위험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한쪽 다리에만 증상이 나타나고 자세를 바꿔도 나아지지 않고 반복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설령 증상이 없어졌더라도 48시간 안에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리의 이상 증세가 뇌혈관에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올바른 대처와 잘못된 대처는 어떤 차이를 만들까요? 잘못된 대처가 불러오는 결과는 매우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뇌에 문제가 생기면 몸의 한쪽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팔과 다리를 자유롭게 쓰기 어려워지죠. 생각처럼 말이 잘 나오지 않고 소통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기억이나 판단 같은 생각하는 힘도 약해집니다. 예전 같지 않게 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식사 하나도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활동이 제한되면 가족들의 일상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마음의 짐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도 따르게 됩니다. 병원비와 돌봄 비용을 더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잃는 기분입니다. 건강했던 지난날과 달리 타인의 도움에 기대어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잘 돌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신호를 일찍 알아채고 관리하면 90% 넘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중요한 시간 안에 대처하면 이전처럼 완벽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활기찬 노후를 맞이할 수 있죠. 여행을 떠나고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며 소중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금전적인 면에서도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큰돈이 들어갈 일을 미리 막는 셈이죠.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 몸을 스스로 돌보고 내 뜻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삶. 이것은 건강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인생의 품격이 달라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내일부터 아침에 딱 3분만 시간을 내어보세요. 먼저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아봅니다. 두 다리에 힘이 고르게 실리는지 느껴보세요. 다음은 눈을 감고 30초 동안 가만히 서 있어 보세요. 몸이 흔들리지 않고 균형을 잘 잡는지 봅니다. 마지막으로 두 발바닥을 손으로 감싸보세요. 양쪽의 느낌이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 쉬운 세 가지 점검만으로도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어색함이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전문가와 상담을 예약하세요. 이 소중한 3분의 습관이 당신의 빛나는 내일을 지켜줄 겁니다. 단 3분으로 평생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정보를 가족과 꼭 나누어 주세요. 특히 부모님께는 반드시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려드린 7가지 신호를 설명해 드리세요. 부모님의 걸음걸이를 세심하게 살펴보시고요. 신발의 밑창이 한쪽만 더 닳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전보다 자주 비틀거리거나 넘어지시는지도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부모님의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다음 편에서는요. 뇌경색과 더불어 주의해야 할 뇌혈관 질환 바로 뇌출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경색과 뇌출혈은 겉보기 증상이 아주 비슷합니다. 하지만 원인과 치료법은 전혀 다릅니다. 잘못 대처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각 상황에 맞는 올바른 응급처치법을 상세히 다룰 예정이니 꼭 함께 해주세요.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다리는 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다리가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는 건 뇌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그 중요한 신호를 아는 분이 되셨습니다.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그에 따르는 책임감을 갖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안녕을 돌볼 책임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깝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아셨으니까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놀라운 변화를 이룹니다. 오늘 3분 체크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은 혈압을, 모레는 혈당을 확인하는 겁니다. 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이면 여러분을 뇌경색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어떤 신호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다짐 한 가지를 약속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